지속 가능한 여행을 바라고 실천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뤄가는 더 제주 생태관광. 제주의 자연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죠. 자, 오늘 제주 생태관광 안내해 주실 우리 길라잡이 제주 생태관광협회 고재량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들 한 달 쉬었어요. 그랬죠. 네. 어떻게 추석 연휴라 잘 보내셨어요? 네, 조용하게 저희도 같이 막아 올리기보다는 네. 혼자 고요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요. 사색과 명상의 시간, 네. 보내신 분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아마 자연과 함께 벗삼아서 힐링 네.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 거죠? 네, 오늘부터는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은 한 장소를 집중적으로 네. 이렇게 어떤 풍경인지 무엇들이 있는지 이렇게 소개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장소에서 주제를 가지고 뭐 한 장소에도 좋고 두 장소를 옮겨 다닐 수도 있는 프로그램 전체를 소개할 건데요. 네네. 같은 장소를 가더라도 낮게 앉아서 오래 보고 마음으로 공감하다 보면 그 자연의 모든 생물들의 사생활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장소라도 우리가 알고 가면 진짜 생물들의 그 사생활을 네.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프로그램은 같은 숲, 다른 나무라는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네. 네, 소나무 숲, 비자나무 숲, 음. 참나무 숲, 네. 그리고 동백동산, 교래곶자왈, 구상나무 숲, 네. 편백나무 숲. 이게 다 숲이잖아요. 다 숲이에요. 네. 네. 숲인데 숲을 채우고 있는 것은 나무들이고 그 나무들은 천천히 들여다보면 모두 다른 특징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햇살 주디님하고 저도 다르죠. 네. 같은 사람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숲으로 살살 들어가서 그 나무들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우리 숲 탐방, 숲이 걷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네요. 모두 다른 숲이네요. 그죠? 네. 네. 자, 이제 숲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숲으로 안내해 주세요? 아니요. 잠깐만요. 왜요? 네. 우리가 숲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네. 예, 숲은 우리 인간들의 공간이 아니라 나무와 타 생명들이 사는 공간이거든요. 우리가 남의 집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미리 이제 약속 잡고 가죠. 그죠? 네. 네. 또 들어갈 때 약속 잡아도 들어갈 때 똑똑 노크도 하고 하고 초인종 누르고. 그렇죠. 네. 들어가도 돼요? 라고 해서 허락 받아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자연에 들어갈 때 허락 받았을까요? 안 받고. 그냥 불쑥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새들도 놀래고 막 이랬을 텐데 네. 일단 숲 입구에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자세로 서서 숲을 향해서 인사를 깊게 하면서 숲이여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숲은 아마도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기꺼이 네.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해 주겠죠? 네. 근데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 숲은. 없어요. 네, 조용히 조심히 들어오라는 그 뜻이라고 보고 네. 우리는 손님임을 잊지 말고 네. 이제 숲으로 천천히 여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숲은 아무 말 없지만 우리에게 또 그 몸으로 또 아무 말 없이 우리 받아주는 그 자체가 또 응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숲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숲을 존중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어느 숲, 어떤 나무를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비자림과 동백동산을 나무들을 살펴볼 건데요. 네. 예, 먼저 그 특징을 그냥 바로 눈에 보이죠. 비자림은 상록 침엽수림, 네. 동백동산은 상록인 건 같으나 네. 활엽수림인 거죠. 네. 네. 이런 이 두 가지 다른 특징을 좀 살짝 들여다볼 건데요. 네, 네. 여기서 햇살 주디님, 나무가 뭘까요? 나무가 뭘까요? 나무가 늘 옆에 뭘까요? 우리 항상 있어서 네. 나무가 뭐지? 그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네이버에는 뿌리, 줄기, 잎으로 구성된 여러 해살이 식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네. 얼마 전에 세계자연 유산 축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 자연 해설가님이 해설하시기를 나무는 모든 것을 인간한테 주니까 그래서 나무다.
아, 나 무다. 네. 나 가진 게 없다. 네. 그래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엄청 공감이 갔습니다. 와, 그렇게 또 해설이 가능하네요. 네. 자연 해설가님들은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대단하세요. 그런, 예.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비자나무 숲 비자림에서 비자나무가 나무다를 뭘로 하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고 네.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비자나무가 상록 침엽수라고 했잖아요. 그랬죠. 네, 침엽수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네. 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뭇잎이 뾰족뾰족하고 맞아요. 가늘고 네. 그죠? 소나무 뭐 네. 비자나무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근데 침엽수는 암수 꽃이 다릅니다. 아. 예. 그 전나무, 소나무, 가문비나무가 다 우리가 상록 침엽수인데 네. 침엽수는 하나의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피어요. 꽃은 왜 우리 솔방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 솔방울 위에 달린 그 비늘 위에 피는데 네. 암꽃과 수꽃이 피는 솔방울이 서로 다릅니다. 한 나무지만.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간 비자림의 비자나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다르기도 해요. 네. 가장 먼저 다른 게 뭐냐 하면 암수가 땅구루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큰 특징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비자나무는 암나무가 따로 있고 수나무가 따로 있는데 있고, 네. 비자노면 숲에 들어가면 어떤 나무는 열매가 달려 있고 어떤 나무는 열매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모르면 비자나무 숲에 들어가서 열매 하나도 안 열려 있는 나무한테는 너는 게을렀니? 어머. 열매도 왜 없니? 이럴 수 있잖아요. 어머, 제 상처가 되겠네요. 그랬네. 비자나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알면 얘는 수나무구나, 얘는 암나무구나 그렇네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자나무는 주목과에 딸린 상록 침엽이면서 네. 교목인 거죠. 굉장히 크는 나무예요. 네. 예, 그 다 자란 나무 키가 25m나 된다고 하고요. 네. 거의 아파트 10층 높이에요. 와, 그죠?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지름이 2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도 햇살주디님하고 저하고 네. 둘이서 다 이렇게 손을 어. 넓게 해도 다 안 되겠네요. 앉지 못할 거예요, 둘이가. 예, 이 정도로 클 수 있다라는 게 비자나무이고요. 네. 그 가지가 사방으로 마구 이렇게 퍼지면서 네. 잎은 그 줄기에 양 옆으로 달리는데 그 아. 우리가 참빛 상상할 수 있을까요? 참빛. 네, 네네네. 참빛이 양쪽으로 빗살이 달려 있잖아요. 네네. 요렇게 그 이파리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비자나무 숲에 가면 무엇이 있다? 네. 향기가 있잖아요. 향이. 예, 피톤치드. 피톤치드. 예, 네. 그 향이 우리를 치유도 해준다.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이미 향기로 비자나무는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도 줄 열매. 것이고요. 네. 예, 맞아요. 그리고 기름. 수도 주고. 네. 그렇죠. 기름. 비자나무 열매 기름. 네. 예,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게 많은데 네. 그 비자나무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잎이 달리면 왜 우리가 낙엽 활엽수인 경우에 네. 원래 생긴 이파리가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잖아요. 네네. 이게 한 해 한 해 잎이 바뀌는데 비자나무는 잎이 생겨서 6에서 7년이 넘어야 떨어진대요. 와. 그러니까 잎이 6, 7년 동안 오래 나무에 사는군요. 같이 달려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다른 나무들하고 특징이 좀 다르죠. 예, 그리고 또 확연히 또 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네. 우리가 뭐 사과나 배, 감귤은 언제 열려서 언제 따먹어요? 저희 가을에 따먹죠. 그죠? 네. 봄에 열린 네. 과일을 가을에 따먹죠. 따먹잖아요. 그에 거의 다 따먹죠. 많은 나무들이 그런데 네. 이 비자나무는 4월에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거든요. 네. 근데 그해 가을까지도 다 안 커요. 겨울을 넘기고 다음 해 가을이 돼야만 네. 익어서 떨어집니다. 2년 정도? 네, 2년생 열매예요. 있는군요. 네. 네, 이런 나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 음. 비자나무도 그런 특별한 네. 예, 그 특징을 가지고 있고 네. 비자나무는 그 목재나 건축, 그다음에 바둑판 요렇게 바둑판. 가구 만들고 하는데 그 널리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만큼 우리가 비자나무에 대해서 잘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와, 비자나무 열매가 그해 있는 것이 진짜 아니었군요. 우리가 즐기는 과일처럼 말이죠. 네. 네. 진짜 비자나무. 그러면 올해 열렸던 열매들 내년 되어야
있겠네요. 그렇죠. 신기하네요. 그러면 올해 떨어져서 우리가 그 주울 수 있는 비자나무는 언제 열린 걸까요? 그거는 지지난해. 작년에. 네네네. 네. 그렇네요. 2년씩. 2년씩이니까. 네. 네. 정말 더 연글겠다는 생각이 또 들고,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진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치유의 향기도 주고, 열매도 주고, 기름도 주고, 네. 숲으로 우리를 위안해주고, 안아주고, 고마운 나무입니다. 정말 네. 나무네요. 지금 이제 방송 들으면서, 비자 잎이에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신 분 계세요. 1028님 보이시죠? 네. 비자 잎. 네, 어린 나무 같은데요. 네, 어린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거군요, 잎이. 네. 예뻐라. 예뻐라. 색깔이 너무 그냥 색삭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이 가을에 초록초록한 느낌 보니까 생동감이 느껴져서 감사하네요. 좋네요. 이분도 제가 숲 너무 좋아하는데 여름에 숲에 갔을 때 찍은 나무들이에요. 라면서 이렇게 이게 지금 비자나무인가요? 이거는 비자나무 아니고 삼나무 같아요. 삼나무고. 삼나무 이파리 같아요. 지금 다른 이 나무들 종류를 네. 찍어서 같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숲에 가보죠. 어떤 숲에 어떤 나무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동백동산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비자나무는 침엽수림인데 이제 같은 상록이지만 활엽수림으로 활엽수림. 넘어왔습니다. 네네. 네, 자동차로는 한 20분 걸릴 건데요. 우리는 네. 금세 넘어왔네요. 그렇네요. 네, 동백동산의 나무는 한 100여 가지가 되고요. 네. 동백동산에서 나무와 마주하다라는 책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우리가 비자나무하고 같은 특징이 있는 나무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해요. 네. 종가시 나무와 구실 잡밥나무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종가시나무, 구실 잡밥나무. 네. 네. 그 종가시 나무도 도토리 나무인데요. 네. 도토리 나무인데 이 나무도 올해 열린 열매는 내년이 가을이 돼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오. 구실 잡밥나무도 마찬가지 2년생. 다 2년생이네요. 예, 네. 2년생 나무들을 우리가 오늘 주로 살펴보고 있고요. 네. 예, 동백동산에 가시나무 종류가 네. 네 가지가 있어요. 네. 종가시나무, 참가시나무, 개가시나무, 북가시나무 다 도토리 나무인데요. 예, 이렇게 네 가지의 가시나무가 있는데 다른 나무들은 다 그 해에 꽃이 피고 그 해에 열매가 열리고 그 해에 떨어져서 도토리 주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네 개 중에 딱 한 녀석만 네. 종가시 나무만 2년생 열매를 달린다는 것도 너무 이게 좀 다르죠. 신기하네요. 같은 나무래도. 같은 형제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까요? 네. 네. 구실잡밥 나무도 따보면 이렇게 모양은 꼭 잣 같은데 먹으면 밥맛이 나서 네. 구실잡밥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동백동산의 가시나무 중에는 개가시나무가 있는데 네. 이 나무는 그 멸종위기종으로 네. 10그루 정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신기한 나무예요. 더 동백동산에 가시면 여러분, 네, 꼭 더 확인하셔야겠네요. 신비한 나무들. 네. 그리고 이제 이곳에 가면 우리 도토리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도 우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 동네 동백동산 주변에 어르신들은 12월 감귤 수확이 끝나면 동백동산으로 들어가서 도토리를 줍고 그 도토리에 가루를 내면 네. 부녀회가 도토리 칼국수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여행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수익금으로는 그 주민복지와 동백동산 보전에 또 이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과 사람이 선순환되는 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우리가 진짜 가시나무에 대해서도 그냥 도토리 나무로만 알 게 아니라 이렇게 종류들도 다양하다. 또 개가시나무는 특히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돼 있다라는 네.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 나무의 세계 신기하고요. 정말 두 개의 숲을 다니면서 눈여겨봐야 할 것들을 콕콕 잘 찝어주셨네요. 네. 서로 특징이 다른 듯 같은 듯 그렇습니다. 나무의 사생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뿌듯하고요. 그럼 더 다른 나무 이야기도 들려주실 것이 있나요? 네. 오늘은 사실은 그 한 나무가라는 네. 나무 그림책을 소개해드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읽을 괜찮아요?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나무가라는 그림책을 읽어드리면 이게 네. 어떤 나무에 대한 것인지 네. 우리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우리 네. 고재원 대표님께서 한 나무가라는 그림책을 지금 읽어주실 거예요. 우리 나무의 사생을 잠깐 엿봤잖아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답, 이 나무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한번 정답도 보내주시고 함께 해보시죠. 그러면은 소개해 주세요. 네, 한 나무가. 이상희 글, 김선남 그림. 한 나무가 별을 좋아했어요. 낮에 빛나는 어떤 것보다도 밤에 빛나는 별을 좋아했지요. 나무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도 깨어있곤 했어요. 나무는 아침 햇살에 기지개 켤 때에도 별을 생각했어요. 비를 마실 때에도 별을 생각했고, 바람에 춤출 때에도 별을 생각했고, 눈송이를 맛볼 때도 별을 생각했답니다. 이제 나무는 별빛으로 그득한 채 새 꽃을 피웠어요. 나무가 새 잎을 내고 또 내었을 때 한 아이가 와서 말했지요. 반짝반짝 초록별 같네. 열매가 열려 여물고 또 여물어 갈 때 나무는 온 힘을 다했어요. 별을 향해 폭죽처럼.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나무는 어느새 땅에 별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반짝이며 빛나는 초록별. 그렇게 해서 나무는 낯을 빛내고 별은 밤을 빛냈어요. 나무는 올려다보고 별은 내려다보며 세상을 빛내었지요. 별이 사라지지 않듯 나무도 사라지지 않겠지요. 네,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 네, 어떤 나무일까요? 오늘 앞서 소개한 나무들은 아니에요. 그죠? 네. 별 하면 생각나는 별 보고 좋아하니까 저 높은 곳에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꽃을 피울 때 네. 온 힘을 다해야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셨거든요. 네, 네, 이 그림책 작가가 네. 한라산에 있는 구상나무가 아닐까. 와, 맞습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트리로 유명한 구상나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제주도 고유 수종인데, 네. 예, 유럽 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활용하는데 우리가 노열티도 못 받고. 네.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데 네. 이 구상나무가 한라산 1600고지에 살고 있는 그 상록 침엽수인데요. 네. 원래는 제주도가 원산지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몇 년 전서부터 이 나무가 시름시름 많이 죽어간다고 멸종위기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예,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빠른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 나무가 위기를 느낄 만큼 사실은 지금이 기후 위기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우리가 원래 태풍이 갑자기 한 달에 뭐 4개씩 겪으면서 네. 우리가 기후 위기다라는 것을 이미 몸으로 인식을 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우리 인간도 사실은 힘들어졌지만 우리가 사생활을 알기 시작한 나무도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걸 이 구상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구상나무는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정한 우리나라 고유종이고 가까운 미래에 멸종될 수 있는 위협 근접종으로 분류했습니다. 굉장히 얘가 사라지기 직전에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주도에서 사라지면 사실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구상나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네. 우리가 서로 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이 네. 생각하는 자체가 환경윤리를 실천하는 거예요. 네. 네, 환경윤리라고 해서 아주 커다란 게 아니라 나와 같이 숨쉬는 그 나무가 어떻게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오늘이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요. 생활에서 우리 나무에 대한 윤리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약간 문제를 우리에게 뚝 던져주셨는데 한번 우리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나무 이야기 해주셨어요. 좀 더 자세하게 숲에 가서 이 나무에 대한 설명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에서 예약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사단법인 제주생태관광협회를 검색해 주시고요. 네. 시간은 약 한 반나절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 프로그램 꼭 참여 안 해도 개인적으로 가셔서도 오늘 들은 내용만 이해하셨다면은 조금 더 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길 저희 또 희망합니다. 이 시간이 있는 존재한 이유고요. 네. 네. 자, 오늘 우리 고재랑 대표와 함께 나무의 사생활을 엿보는 그런 프로그램 시간이었어요.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